that, that broke the mold. Give me some more, make it overdose. Damn, look at that, that broke the mold. Give me some more. 안녕하세요, 두산대로 빌딩씨입니다. 오늘은 마포에 나왔습니다. 오늘 홍대랑 연남동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마포구가 왜 마포구인지 아세요? 마포구라는 이름도 나루토이자 포구에서 좀 다 따왔다고 해요. 한남동 편에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한강진도 다 나루토 이름에서 따왔잖아요. 그래서 마포라는 것도 그 나루토의 포구 이름인 마포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홍대 상권이 생긴 유래를 짧게 살펴보자면 55년도에 용산구에서 홍익대학교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대학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술대학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입시미술학원이 조성이 되었고, 작업실에서 미대생들이 모여 놀던 문화가 지금의 홍대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제 84년도에 여기 홍대역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상권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역명이 동교동역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문민정부로 넘어오면서 시대적 분위기와 지리적 이점으로 인디 문화가 조금 점점 커져갔다고 하는데요. 이 계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미술에서 음악 쪽으로 좀 넘어왔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이제 홍대에 왜 춤추는 사람들, 노래 부르는 사람들 해서 버스킹이 많은 이유도 그러한 영향을 받은 이유기도 하고요. 6호선이 이쪽에 개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유입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클럽 문화가 조금 발전하게 됐었고, 급속한 상업화로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면서 현재 이제 상수, 망원, 연남 이쪽으로 상권이 새로 형성된 이유기도 합니다. 이동해서 살펴볼까요? Damn, look at that, they broke the mold. Give you some more, make it overdose. Damn, look at that, they broke the mold. Give you some more.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사례 건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탑라인 타워라고 작년 22년 6월에 매각됐던 건물입니다. 93년도 건물을 18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모습이고요. 890억 원인 평당 약 3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요 홍대 대로변이 3억 1천만 원까지는 좀 매각이 됐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 한번 잠깐 보실게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 머큐어 호텔이 21년도에 건물가 포함해서 평당 약 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2억이라는 큰 금액 차이가 있죠. 호텔 건물이기는 한데 1년 사이에 2억이라는 좀 큰 평당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례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올해 6월에 거래가 됐는데요. 860억 원 수준인 약 평당 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슈펜이라는 업종과 홍대 CGV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금액대가 좀 크다 보니까 단순 평당가로 조금씩 내려오는 좀 양상을 띠고 있네요. 이전 성수동 상권 살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평당 2억 5천만 원이면 성수동 이면 상권 평당가랑 비슷한 금액 수준인 거거든요. 지금 성수편을 잠깐 참고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바로 이면에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북도로 코너에 여기랑도 많이 가깝고 자리는 좀 매우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보이시는 디자이메이지 미술학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총매가는 95억 원에 평당 약 2억 원 수준의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48평 정도 나오고 있고요. 홍대역 대로변은 상업지이고 본 건물부터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안쪽으로는 전부 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본 건물이 3종 주거지역이고 위치 대비 총 매매 가격 볼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홍대 이면도 어떻게 평당 2억을 받아내네요. 가시죠. 이 건물 한번 살펴보고 갈까 합니다. 악동 뮤지션이죠. 연예인 이찬영님의 건물입니다. 96년생으로 정말 빠르게 건물을 사셨네요. 이찬영님 개인 명의로 매입을 했습니다. 2020년도 당시 47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요. 대지는 95평으로 평당 약 5천만 원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역과의 거리는 좀 나쁘지 않으나 타도에 껴있는 이런 건물을 좀 매입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 도로입니다. 임차업종으로는 지금 연기학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기 왜 페인트라 그럴까요? 건물 이름도 이찬혁 영감의 샘터. 넘어가시죠.
홍대 인근으로 넘어왔는데요. 저 건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예인 박명수님의 배우자분이시죠. 한수미님의 건물 투자 사례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고 21년도에 지상 2층 정도 되는 규모의 건물을 약 137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제 신축을 거의 완료한 모습이고요. 준공 직전으로 보입니다. 한수미님은 건물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건물 공사 후 스타벅스를 이점시켜서 밸류업을 좀 해오셨던 것으로 좀 유명했었죠.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사례인 성신여대 상권 그 메인에 있는 스타벅스가 대표적인 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번 건물도 현재 공사 전 21년도 당시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스타벅스를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도 좀 잘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어떤 임차 업종이 들어올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임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넘어가시죠. 이 건물도 살펴보고 지나갈까 하는데요. 어떻게 좀 많이 보셨던 건물인가요? 공효진님의 건물이죠. 공효진님의 건물이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기사화가 좀 많이 됐었죠. 공효진님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었고 16년도 매입 당시 63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2층짜리 주택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근린생활시설 사용 중이었던 건물을 매입을 했고요. 건물을 사서 멸실 후 본 상태로 신축을 해서 임차 업종들을 마쳤습니다. 63억 정도면은 재반 비용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20억이 좀 안 들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당시 건축비도 현재에 비하면은 뭐 상당히 저렴했을 당시니 현 기사화된 수준에서 매각이 된다면 상당한 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홍대 상권 같이 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저희는 지금 연남동으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2편인 연남동에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